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지만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나이를 먹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까지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요. 20대에는 무모해 보이는 도전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실수도 웃어넘기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혹시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마음이 나이를 먹기 시작한 신호일지 모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우리 삶의 질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모든 걸 포기하기 시작하면 삶이 지루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력이 넘친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젊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0대 때처럼 무모할 필요는 없지만 설렘과 호기심을 되찾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나이를 되돌리는 여행, 지금 시작해 보시죠. 나이와 상관없이 늘 젊게 사는 5가지 방법. 첫째,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자. 청춘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청춘을 특정 나이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청춘은 나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청춘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청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설레고 도전을 즐기며 삶의 작은 순간에 감탄하죠. 반면 젊은 나이에도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은 이미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마음의 나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의 나이는 자신이 얼마나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마음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최근에 배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있나요? 일상에서 사소한 것에도 흥미를 느끼시나요? 실패가 두렵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내일이 기대되고 설렘을 느끼는 순간이 있나요?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마음은 아직 청춘일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거나 일상이 주로하게 느껴진다면 마음이 늙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상태는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력이 더 강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만성적인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신체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연구에서는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 활동 능력이 뛰어나고 병원 방문 횟수도 적었다고 합니다. 왜 마음의 나이가 중요할까요? 마음이 청춘일 때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설렘을 잃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도 약해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할 방법도
분명 있습니다. 마음의 나이가 감정 상태를 넘어서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데 두려움이 없죠. 이런 태도가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청춘을 유지하려면 일상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새로운 것 배우기.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뤄보거나 작은 취미라도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설렘과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기심 키우기. 주변에서 작은 변화라도 찾아보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문을 열어줍니다. 호기심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입니다. 셋째, 일상의 설렘 찾기. 매일 설렘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여행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거나 산책로를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도전 정신 유지하기. 도전은 반드시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시도해 보거나 다른 취향의 책을 읽는 것도 도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기.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의 청춘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대화나 태도를 멀리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의 나이가 청춘이라면 늙음은 훨씬 더디게 찾아옵니다. 설렘과 도전으로 가득 찬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나이는 숫자일 뿐 삶의 활력을 키우자.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삶의 태도와 질이 달라집니다. 마음의 노화는 특정 나이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찾아오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기를 두려워하고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나이를 먹습니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는 태도는 마음을 점점 다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자신의 고정된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미 마음의 노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태도도 마음의 노화를 부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니 성장은 멈추고 일상은 지루해집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도전을 멈춘 순간 젊음도 멈추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옛날이 좋았지. 같은 말은 대표적인 마음의 노화 신호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현재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옥죄는 일이 됩니다. 마음이 늙으면 자유도 사라집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삶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세상과 점점 단절되고 고립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노화가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비관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노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마음은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작은 프로젝트라도 주도적으로 시도해 보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세요. 가끔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자신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번 가던 카페 대신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거나 늘 하던 운동 대신 다른 활동을 시도해 보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나이에 뭘 이라는 생각은 불필요하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그 자체로 마음이 젊어집니다. 네 번째로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이에 따른 기대치나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얽매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교류는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의 삶과 관점을 배우며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까지 나이를 먹게 두는 건 선택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무언가를 포기하면 삶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 마음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나이를 되돌리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셋째, 설렘을 되살리자. 전두엽 활성화하기. 어린 시절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설레었습니다. 새로운 학용품을 사는 날, 첫눈이 오는 아침, 친구와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등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일상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설렘의 감소는 전두엽의 활동 저하와 관련이 깊습니다. 설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에서 활성화되며 이는 우리가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입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사고, 감정, 계획, 창의성 등을 관장하는 뇌의 핵심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설렘을 느끼게 할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일상만 반복하면 전두엽의 활동이 둔화됩니다. 결국 설렘도 사라지고 삶은 단조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설렘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하면 됩니다. 전두엽은 자극에 민감합니다. 새로운 경험, 예상치 못한 상황, 창의적인 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렘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설렘을 느낄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행복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활력을 불어넣고 삶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죠. 설렘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도와줍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렘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렘을 되살리고 전두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세요. 설렘은 새로운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음식점에 가보거나 가보지 않은 도시에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익숙함을 벗어날 때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둘째, 창의적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은 전두엽을 활발히 자극합니다. 창의적인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에 대한 설렘을 불러일으킵니다.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 그 자체입니다. 셋째, 즉흥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퇴근길에 계획 없이 공원을 걸어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즉흥적인 행동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첫 경험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설렘을 되살리는 좋은 방법은 아직 해보지 못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 입어보기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세요. 그중 하나를 실천하며 설렘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각을 자극해 보세요. 설렘은 감각을 자극할 때도 찾아옵니다. 새로운 향수, 독특한 음식, 생소한 음악 등은 감각을 깨우고 뇌를 자극합니다. 이는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설렘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설렘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설렘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죠. 어린 시절처럼 순수한 설렘을 느끼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때와 다른 방식으로 설렘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두엽을 자극하는 작은 실천으로도 삶은 훨씬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와 즉흥적인 행동을 통해 설렘을 되찾아 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설렘을 불어넣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넷째, 꼰대가 아닌 현자가 되자. 꼰대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반면 나이가 많아도 현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꼰대와 현자를 가르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꼰대는 자신의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합니다. 현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지혜를 나눕니다. 이 둘의 차이는 나이를 먹는 방식, 더 정확히는 마음이 늙어가는 방식에서 갈리게 됩니다. 먼저 꼰대의 특징을 알아보죠. 꼰대는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라며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새로운 세대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죠. 이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의지가 부족하다. 이건 옛날 방식이 더 낫다.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세대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만을 우월하게 여기는 꼰대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합니다. 다양한 세대와 공존하며 삶의 지혜를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관점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세대와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죠. 세상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타인의 관점을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가지는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배우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현자는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조언합니다. 그 조언조차도 내 경험은 이랬어 라고 단순히 이야기하며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돕습니다.
누구나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꼰대가 아닌 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꼰대와 현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배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새로운 기술, 문화, 사고방식을 배우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배움은 나이를 불문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옳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상황에 통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세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경험을 나누되 그 경험이 상대에게 적합한지 스스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세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며 각자의 가치관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대 간의 공감대를 넓히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타인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때는 이랬다 와 같은 말은 타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평가보다는 격려와 지지를 통해 상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격려의 말이 성장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꼰대와 현자의 갈림길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꼰대가 되어 과거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현자가 되어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며 성장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섯째, 호기심으로 인생 2막을 열자.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것을 포기한다면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호기심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열쇠입니다. 호기심은 단순한 성격의 일부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우리를 진화하게 만든 중요한 동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려는 욕구는 뇌를 자극해 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가 유연하고 젊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기심은 줄어드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정감을 중요시합니다. 익숙한 일상과 예측 가능한 결과를 선호하며 변화와 도전을 꺼리게 되죠. 이런 태도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고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 나이에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서 뭐 하겠어? 라는 생각이 호기심을 가로막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호기심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활짝 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70대에 마라톤을 처음 시작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걷는 과정에서 점차 러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풀코스 마라톤까지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60대의 그림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한 남성은 그림은 내 삶에 설렘을 다시 가져다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지역 전시회에서 상을 받으며 삶의 또 다른 기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훈련과 실천으로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라고 질문해 보세요. 어린 시절처럼 사소한 일에도 왜?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일상에 익숙한 사물이나 상황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세상이 훨씬 다채롭게 보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배움은 호기심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보세요. 요리, 악기, 언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움은 삶에 설렘을 더하고 뇌를 자극해 젊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셋째,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보세요. 호기심은 작은 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가보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작은 시도는 더 큰 호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넷째, 타인의 관점을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자신과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일상의 변화를 주어보세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하거나 평소 보지 않던 책이나 영화를 선택해 보세요. 작은 변화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며 호기심을 깨워줍니다. 호기심은 단순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죠. 호기심은 지루한 일상을 활기찬 도전의 장으로 바꾸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인생 2막은 아직 펼쳐지지 않은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호기심이라는 붓으로 그 위에 새로운 색을 더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뿐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나이를 젊게 유지하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매일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변화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호기심은 인생 2막을 여는 열쇠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고 즐겁게 펼쳐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과 설렘으로 가득한 삶을 시작해보세요.